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리브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술과 알코올 이야기 36번째 시간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무엇인지는 잘 모르더라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그렇게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섹스든 게임이든 이런 물질이든 행위든 이런 거에 중독이 될까? 이제 쾌락 중추가 좀 고장이 난 거죠.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문제, 그 중추에 가장 어찌 보면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 그 물질 테마가 바로 도파민이 될 수 있는데요. 자, 도파민은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은 있죠. 어디에서 합성이 돼서 어디에서 또 이제 어떻게 이제 분비가 되고 이런 것들의 설명은 있는데 아드레날린의 전구 물질이라고 하나 또 이해할 수 있고, 아드레날린 흔히 이제 우리 흥분했을 때 뭔가 이제 막 열광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호르몬이죠. 자, 이제 어쨌든 뇌신경 흥분의 전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경에 전달을 하는 거니까, 신경의 매개가 되는 거니까 이게 돼야 뭔가 흥분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고,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뭔가 굉장히 침체되고 디프레스 되고 우울하고 뭔가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가 당연히 되겠죠. 반대로 너무 과다해지면 사람이 너무 흥분한 상태고 업돼 있고 너무 항진되고 너무 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나 감각 기능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해진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 도파민이 저하되거나 도파민 분비가 문제가 생겼을 때 흔히 이제 우울증이나 아니면 우리가 유명한 질병인 파킨슨병, 이게 바로 도파민과 크게 관여가 있는 그런 이제 질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킨슨병은 이제 도파민 농도 감소가 있고 그것들을 유의미하게 보충해 주는 것으로 이제 치료가 진행이 되는데, 그럼 도파민이 도대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좋은 과도하지만 않으면 좋은 역할을 하는 이 도파민 어디서 이제 형성이 되고 분비가 되느냐?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그 교감신경계,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흥분, 긴장, 집중, 열중 이렇게 할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마찬가지고 흥분한 신경계고, 부교감신경은 이완하고 휴식하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잠자고 이럴 때 항진되는 신경계를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데, 교감신경계에서 도파민이 이제 생성이 되고, 그리고 뇌나 부신수질, 크게 두 군데에서 형성돼요. 뇌나 부신수질. 근데 소량은 또 간이나 소장 이런 장에서도 생성된다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상이나 동기부여, 쾌락도 하나의 보상 중추인 거죠. 이런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쾌락이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경험을 하면 그것들을 더 증폭시키고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 뭔가를 갈망하게 되는, 그게 정도가 심해지면 그리고 심해지고 의존을 하게 되면 중독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운동 기능이나 여러 가지 각성 기능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이제 물질이 도파민이 되겠습니다. 자, 도파민, 특히나 우리는 지금 알코올 중독 테마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보상 기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면, 자, 강한 자극이 오면 그만큼 도파민도 많이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일상의 자극으로는 그 도파민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강한 자극이 왔을 때 그런 어느 정도 유의미한 내가 쾌락으로 느끼고 쾌감으로 느꼈던 도파민이 분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자극으로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도파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극이 일단 강하게 뭔가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 음식을 먹어도 어느 정도 짜게 먹기 시작하면 그 아래에 있는 싱거운 음식은 이제 맛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도파민도 그런 상태로 이제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강하게, 더 세게, 더 격렬하게, 더 자극적으로 라고 계속 유발하는 것들이 도파민을 계속 분비시키게 만드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이 술이라면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세로토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세로토닌 특히나 도파민도 마찬가지지만 우울증이라는 증상, 요즘 또 정신과, 신경정신과적인 질환들을 많이 앓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제일 해당하는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신경혈관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비만 조직이나 내장 조직 이런 거에 함유되어서 뭐 여러 가지 해당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장에서는 장관 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고, 혈관에서는 혈관 수축 작용,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기분이나 이제 뭐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기분이나 수면이나 식욕, 기억력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 분비가 원활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뭔가 문제가 되는 삶을, 소화도 잘 안 될 것 같고, 제일 우리가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건강은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는 건데, 이 세 가지의 기본이 세로토닌 이거 하나 없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또 이 세로토닌 수치가 낮으면 절제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절제력이라는 게 뭐 육체적인 뭐 참을성이나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감정 기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도파민, 세로토닌에 대해서 특히나 알코올 중독 관련해서 두 가지 신경전달 물질을 알아보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물질이 그런 거에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단순히 도파민 치료하고 세로토닌 치료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가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중독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게 생활이나 이렇게 복합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물질 하나 치료하고 단순히 처방하는 게 문제 해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배웠어요. 그거 꼭 명심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